방송이나 뉴스에서 구하라법이라는 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구하라법은 특정한 경우에 상속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법을 말합니다. 구하라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 아직 구하라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수 구하라는 2008년 그룹 카라로 데뷔했습니다. 데뷔 초부터 뛰어난 외모로 관심을 받았던 구하라는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예능과 드라마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KBS 예능 프로그램인 청춘 불패에서 맹활약하여 2010년 KBS 연예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SBS 드라마 시티헌터에서는 주연을 맡기도 했습니다. 구하라는 가수이자 배우로서 열심히 활동하며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 2019년 11월 굉장히 안타까운 뉴스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극단적 선택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뒤에 그녀에 관한 안타까운 소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구하라가 사망하자 구하라의 친모가 나타나서 구하라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 일을 계기로 구하라의 아픈 가정사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살일 때 가출을 했고 그 뒤로는 구하라를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구하라는 유년기를 친척집에서 보냈고 친모와는 20년가량 연락이 끊긴 상태였는데 구하라가 사망하자 그 소식을 듣고 친모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구하라의 오빠에 따르면 구하라는 생전에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을 자주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친모에게 구하라의 재산을 나눠줘야 할까요? 다르게 말하면 친모도 상속권이 있을까요? 법원은 친모도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건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 때문입니다. 민법에 따를 때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이고 2순위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부모입니다. 구하라는 결혼을 하지 않아 자녀가 없었으니 1순위 상속인이 없습니다. 그러니 2순위 상속인인 부모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구하라의 친모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구하라의 부모이니 법적으로는 상속권을 가지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순위가 같으면 재산을 동등하게 나눠 갔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구하라의 아버지가 전체 재산의 60%를 갖고 친모는 40%만 가지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구하라의 아버지가 친모 없이 12년 동안 혼자 양육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자녀를 전혀 돌보지 않던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요구하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선원판 구하라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1년 1월 선원 김종환 씨는 경남 거제 앞에서 조업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으로 어선이 침몰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보험금 2억 3천만 원이 김씨 명의로 나왔습니다. 소식을 알게 된 친모는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가져가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죠. 친모는 김종환 씨가 2살 무렵 가정을 떠난 후 54년 만에 나타난 겁니다. 1심 법원은 구하라 사건과 마찬가지로 친모가 상속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구하라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법원의 판결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 노릇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생물학적 가족이라는 이유로 죽은 자녀의 돈을 가져가는 게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판결을 하는 판사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을 겁니다. 현재의 민법에 따르면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참에 민법을 변경하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걸 흔히 구하라법 제정이라고 부릅니다. 구하라법을 만들자는 건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을 개정하자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모는 직계 존속으로 2순위 상속인이므로
1순위 자녀나 배우자가 없으면 부모가 상속을 받습니다. 물론 민법은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상속 결격 사유이죠. 그런데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인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은 상속인의 결격 사유를 추가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자녀들을 돌보지 않은 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률안은 2021년 2월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정식 법률이 되지 못했습니다. 구하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상식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친부모라고 하더라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자녀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구하라법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구하라법을 반대하는 측은 구하라법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상속 분쟁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하죠. 하지만 구하라법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여론이 더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도 구하라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다수의 의원들이 구하라법 제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상속권을 제한하는 방식에 이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권을 제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상속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 서영교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무부가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인 상속 결격 사유 확대안에 따르면 자녀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부모에게 상속 결격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에서 배제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식인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부모가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자녀가 미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미리 가정법원에 부모의 상속 자격을 없애달라고 청구를 하거나 부모의 상속을 반대한다라는 유언을 남겨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방식에 비해 두 번째 방식이 조금 더 번거로운 편인데 법무부는 상속관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미리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치거나 상속에 대한 자녀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상속에 관한 민법은 개정되지 않았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구하라법이 일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재해를 당하면 그 가족이 재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 책임이 있던 부모가 양육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를 전혀 돌보지 않았지만 현행민법상 상속인의 자격이 있어 구하라의 재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민법 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걸 흔히 구하라법이라고 부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구하라법의 취지가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